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강석원 교수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문제 분석의 기준을 바꾸는 것, 문제 분석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니만큼 창의력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분석의 기준을 바꾸자. 좀 개념적이죠. 잠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머니볼은 브래드 피트가 야구 단장 역으로 열연한 화제의 영화였습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야구팀은 리그에서 항상 패배하는 만년 꼴찌팀이었습니다. 당시까지 감독은 다른 팀처럼 타자는 홈런, 타율, 타점, 도로로 또 투수는 승수, 방어율, 투구 속도를 비교해서 선수들을 기용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은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쟁팀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관건은 구단의 지원 능력이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했던 구단은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제대로 된 연봉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은 몸값이 싸지만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팀의 성적은 리그에서 가장 나빴습니다. 고민에 빠진 단장은 문제 해결을 궁리하던 어느 날 스텝으로부터 뜻밖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의 주장은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보다 많은 점수를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타자가 무조건 살아나가서 출루해야 하므로 출루율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장은 오랜 고민 끝에 통계 분석 전문 스텝으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승리가 이어집니다. 영국의 머니볼 포스터에는 꼴찌에서 20연승, 게임의 역사를 바꾼 한 남자의 감동 실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영화는 바로 이 감동 실화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기준을 바꾸면 새로운 가능성이 창조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제 분석의 기준을 바꾸고 문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문제 분석의 기준을 갖는 일, 문제 분석의 기준을 바꾸는 일, 이것이 바로 창의력 개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 분석의 기준을 바꾸어 창의력을 개발하는 기법 중에서 가장 이해가 쉽고 대중화된 방법은 아마 스캠퍼일 듯합니다. 스캠퍼란 아이디어의 변형을 중시하는 창의적인 사고 기법이죠. 어떤 사물이나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새로운 것으로 변형하기 위한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토끼 그림을 오리로 만들어 볼까요? 오리로 만약 만들지 못한다면 이 그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만 움직여 보죠. 단지 조금 회전했을 뿐인데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제 분석의 기준을 바꾸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스캠퍼의 7가지 알파벳, 즉 S, C, A, M, P, E, R은 문제 분석의 변형이나 수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스캠퍼 중 먼저 S는 substitute, 대체하기입니다.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고정적인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A 대신 B를 쓰면 어떨까? A의 성분을 B가 아닌 C로 하면 어떨까로 문제 분석 기준을 변형하기 위해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젓가락의 재질을 나무로 바꿔보면 어떨까? 컵의 재질을 종이로 바꿔보면 어떨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C는 컴바인, 결합하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것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A와 B를 합치면 어떨까? 라고 문제 분석 기준을 바꾸어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휴대전화에 인터넷, 카메라, 오디오, 사진기를 합치면 어떨까? 이런 질문에 스마트폰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다음 A는 어댑트, 응용하기입니다. 어떤 것을 다른 목적과 조건에 맞게 응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A를 B 외에 C에도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입니다. 도마꼬리 식물 열매의 특징을 의류에 적용한 일면 찍찍이라고 하죠.
벨크로의 개발이 여기에 속합니다. M은 modify, 수정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입니다. 어떤 것의 특성이나 모양을 변형하고 확대 또는 축소하여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A의 특성을 변형한다면 어떨까? A를 확대하면 어떨까? 또 다시 A를 축소하면 어떨까로 질문을 합니다. P는 put other use,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어떤 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A를 B 용도 외에 C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캠핑카를 카페나 호텔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를 청소용 세제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E는 eliminate, 제거하기로 어떤 것의 일부 또는 제거가 가능한 기능들을 찾아보는 질문입니다. A의 일부를 제거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전화기의 선을 없앤다면 어떨까? 장갑에서 손가락 부분을 없앤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마지막 R은 reverse, 반전하기. 어떤 것의 순서나 위치, 기능 모양 등을 바꾸어서 재정렬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A, B를 BA로 바꾸면 어떨까? A의 역할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질문으로 김밥에서 김과 밥의 위치를 바꾸면 바로 누드기 김밥이 됩니다. 앞 강의에서 우리는 여러 인물들이 창의적 결과물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언제 오는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가끔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창조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는 좀 덜 해도 돼 라는 변명을 가끔 듣습니다. 어떤 이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크버그 모두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 학습은 창의적인 작업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독창적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분야일수록 오히려 성실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은 하루 5,000번의 코너킥 연습을 했고, 김연아는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기 위해 수없이 빙판에 나동그래졌으며, BTS의 군무와 조성진의 피아노 선율은 성실한 학습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창의력은 연결과 연결에 의해 생성되고, 이를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데이터란 끊임없이 경험과 성실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창의에 도전한다고 가정할 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합하고 융합하고 조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시간의 진화를 거치면서 오랜 준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디어가 성공하거나 유용해지려면 때론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작은 직감이 충돌하여 더 큰 의미로 형성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철학자 니체는 모든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는 위대한 노동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의가 성실성에 의해 재해석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의자는 실패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가 실패자인 이유는 가장 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은 수백 곡을 만든 후에 몇 곡의 명곡을 만들 수 있었으며, 레오나르는 작은 크기의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집필하는데 60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들은 더 많은 결과물, 더 오랜 시간이 창조적 상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그러한 천재들이었죠. 몇 안 되는 창의적 상물을 위해 나쁜 아이디어와 쓸모없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풀을 뜯지 않으면 젖은 나오지 않는다. 창의는 성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노력은 창의력을 낳고, 창의력은 다시 새로운 창의의 산물을 생산합니다. 창의는 도달할 수 없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주는 그런 기회에 가깝습니다. 또한 창의는 천재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성실한 자들의 공유물입니다. 정리해보면 창의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기회는 연결된 사고를 좋아하고요.
연결을 위해서 가능한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스를 잘 연결하는 고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력의 기본입니다. 연결고리의 소스는 성실성과 그리고 열정에 의해 담보됩니다. 그리고 절실함은 아마 약속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4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창의력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의력은 어디서 오는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